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현실화된 것이 그의 인생이라는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명언이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데요. 보통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들 하지만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쓸수록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배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얼만큼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배움이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배움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배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공부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이노우에 히로유키의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치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저자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자기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의식을 일깨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배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잠재의식의 힘을 믿고 있는 이들이라면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배움에 의해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생각보다 심플하다.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입각해 세상을 보다 단순한 눈으로 바라봅시다. 때로 진실은 잡다한 조건을 걷어내고 남은 매우 단순한 본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데다 멋진 만남도 가질 수 있으며 세련된 감각의 고급 저택이나 초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쾌적한 나날을 보내기에 마음이 여유롭고 감정은 풍요롭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인생에는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그 가능성과 행복감도 무한대로 확대되어 가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인생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가기만 합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조차 없는 것처럼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법칙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이 실현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반론하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내게는 이렇다 할 재능이 없어.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야. 그런 내가 부자가 될 리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이상 인생이 풍요로워질 리 없습니다. 꿈꾸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이 될 수 없으며 더더욱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더욱 없고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교육비에 쫓기며 일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풍요로운 생각, 풍요로운 꿈, 부유한 인생 계획을 대범하고 여유롭게 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현실화된 것이 그의 인생이라는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법칙입니다. 금전 또한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법칙에 따라 작용하게 되어 있죠. 바라는 것이 돈이라면 돈을 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의심도 하지 말고 돈을 원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원해도 허용된다는 무한의 법칙 역시 정확히 돈에 적용됩니다. 돈을 원한다는 마음가짐에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을 1억으로 설정하거나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2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0억을 원한다면 연수입 10억을 바라면 그만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지요. 그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대답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에 곤혹스럽습니다. 남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나아가 돈을 끌어들일 특별한 공부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최상층에 올라가면 풍요가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배워나간다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높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움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맡은 업무나 관련 영역의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윤곽을 잡기 쉬울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오로지 의사가 지녀야 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대학에서 6년을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했죠. 의과대학원은 4년 안에 졸업하기가 어려워서 당시에는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4년이니까 4년 안에 졸업하자라는 결심을 굳히고 가열차게 공부해서 최단 기간인 4년 만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학위를 거머쥐었습니다. 30대 초반 무렵 개업을 하고 나니 치료 기술만으로는 치과 경영이 어렵다는 걸 절감하게 되더군요. 그 다음에는 경영에 관한 각종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경영과 비즈니스는 미국이 본고장이라는 생각에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간은 치과 치료의 최신 기술 공부와 경영학 공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30대 중반 어느 날 마치 운명에 이끌리기나 한 것처럼 한 권의 책과 조우했습니다. 그때까지 서점에 가더라도 자기계발 서적 코너에는 발길조차 돌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에 이끌리듯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한 권 손에 집어들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어째서 그날 그곳으로 발길이 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은 책이 바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아마도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한 편의 독서로 인해 그때까지 제가 해온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의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 가운데는 저와 비슷한 배움의 길을 걸어온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분야의 능력을 높이는 공부로 시작했다가 점차 어느 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잠재 능력,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공부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공부로 이어집니다. 일례로 경영을 배워본 적 없는 컴퓨터 전문가가 기업 대표가 되어 컴퓨터는 물론이고 재정, 인사, 영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분야의 공부에 치열했을 뿐 아니라 인간력 공부에도 전력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덕분에 높은 자리로 자연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공부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된 공부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그 최종점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분야를 공부함과 동시에 인간력을 연구함으로써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란 자신 외의 타인을 아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저자와 일해본 어느 경험 많은 편집자의 말에 의하면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성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성이 연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겠지요. 그의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길이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란 존재와 그 힘을 이해하고 인성을 높이는 배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러한 공부를 배움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배움을 위한 첫걸음. 인간력을 높이는 공부는 제 인생에 실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부가 힘에 부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기술이며 배워본 적 없는 경영이나 재무까지 공부하다 보니 지식과 학위가 늘어나면 만족감과 비례해 피로도 또한 빠르게 쌓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쳇바퀴 같은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가 회의도 들었죠. 그러던 중 앞서 언급한 나폴레온 힐의 책을 만났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푹 빠져들어 다 읽고 나자 자연스럽게 도쿄에서 열리는 나폴레온 힐 세미나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되더군요. 그전에도 수많은 세미나와 학회에 참석했었지만 그와는 달리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석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했는지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부하는 것은 배움의 지엽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과를 끌어올릴 수는 없지요. 배움으로 성과를 끌어올린다고 할 때 과연 성과란 무엇일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표일 겁니다. 성과를 원한다면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면 의식을 바꾸는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는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배움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때까지의 저와 그 이후의 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졌고 자기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의식을 통째로 변화시켜라. 처음으로 참석했던 나폴레온 일 세미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열심히 참석했던 경영학 세미나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배웠지만 그 세미나는 달랐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일, 강하게 의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 경영학 세미나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각자 하는 일의 영역은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에나 의욕적이고 실행력이 강하다는 사실이었죠. 세미나 첫날부터 처음 만난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제 또한 자주 거론되는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나 흔해 빠진 사교적 대화가 아니라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단 하루 만에 제 의식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날부터 더욱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눈에 띄게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의식이 변화하면 자연히 행동도 변화합니다. 행동이 변화하면 현실도 변화합니다. 패배감에 가득 찬 사람이 높은 실행력으로 성과를 내는 하이퍼포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난 능력이 없어, 난 운이 없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잠재 능력이 발휘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없어해서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내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을 통째로 변화시키면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의 공부가 필요하다. 바라던 일이 마치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죠. 소위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저의 의식과 생각이 현실화된 결과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해준 것은 조셉 머피입니다. 그를 처음 접한 것은 자기계발 공부를 지속해서 거듭하던 때로 머피는 제게 있어 배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느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현재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인데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이 작용할 때 어떤 법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활용 방식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교회 목사로서 많은 사람과 상담하다가 고뇌를 해결하거나 소망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어떤 생각이라 해도 그것이 정녕 진심을 다한 것이라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반드시 실현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장을 해명한 것은 양자역학입니다. 잠재의식은 무한대에 가까운 가능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능력 개발이나 의식 개혁에 대한 많은 배움을 거듭해온 덕분인지 머피의 세미나를 수강한 순간 순식간에 잠재의식의 존재를 확신하였고 그 무한한 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잠재 능력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조차 인정한 것으로 잠재의식을 공부하는 일은 결코 얕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잠재력과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는 배움의 중대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머피와 조우하면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게 되었고 더욱 큰 성공을 이루는 궤도에 올랐음을 실감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불황으로 인해 누구나 생존을 염려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고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배움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선 이 우주가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배워봅시다. 우주의 법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회로는 잠재의식이다. 지금의 내 현실은 이제까지의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법칙은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되므로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체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배움이란 무심결에 감지한 우주의 법칙을 확실한 지식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체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의해 우주의 법칙성을 확실하게 몸에 익히면 이후에는 성공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즉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일단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외국어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면모를 통찰하기 위한 교양, 시사,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습득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물며 공부가 즐거워서 못 견디는 경지에까지 이르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날이 발전하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을 위한 배움의 참모습입니다. 머피의 잠재의식 활용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은 어느 정도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지금 하는 일이 쓸모없이 느껴진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을 직접 체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든 즐거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튼실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지요. 결국 그것은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의해 우주의 법칙과 잠재의식을 확실하게 알게 된 지금은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즐겁고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이 끝없는 충만감은 인간력을 높여주는 배움이 제게 선물해준 최고의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답은 자기 안에 있다.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교양이든 기술이든 자격증 공부든 어학 공부든 종류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기장 같은 파장이 저절로 발달해서 스스로 최상의 배움을 끌어당겨 오게 됩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저는 미국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경영학 박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치과학, 경영학 박사학위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일본 내에서 분명 저 하나뿐일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흔하지 않겠죠. 그렇게 경영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계발 분야의 배움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30대 중반으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일에 매달려 있다가 주말에는 편도 3시간 차를 달려서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 다녀오는 그런 나날을 보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서점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날까지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았던 자기계발서 코너 앞에 서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앞에 있는 책 한 권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자기계발 분야 배움가의 만남을 가져다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폴레온 힐의 세미나 소개가 있었고 그 순간 오랫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성공 철학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공부가 좋을까, 무슨 강좌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해야 할까 고민될 것입니다. 경험이 가르쳐준 것처럼 그 대답은 이미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든 어학 공부든 열심히 배워나가다 보면 점차 그 강도가 단련되어 갈 겁니다. 조금씩 공부하며 실력이 늘면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배움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호기심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점차 그 마음이 축적되어 결국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끌어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쩐지 마음이 이끌리는 책이나 강좌, 세미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잠재적으로 바라고 있던 것 또는 바라던 것과 연결된 그 어떤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가장 좋은 대답은 항상 자신 안에 있습니다. 돈과 지식은 사용할 때 생명을 얻는다. 풍요로운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만엔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죠. 만엔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 지폐를 사용했을 때뿐입니다. 은행 계좌에 집어넣은 돈은 각인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무역 흑자국인데다 국민의 장롱예금이 84조 엔에 이르니 경제 대국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거리를 걷다 보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을 당시에 거두어들인 돈으로 탄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해 두었다는 사실을 통렬히 느끼게 됩니다. 런던의 도심지, 파리의 개선문에서 오페라 극장으로 통하는 골목, 장대한 석조 건물이 늘어선 베를린의 대로. 더구나 사람들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돈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 매일 느긋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습성을 지니고 있지요. 돈은 사용해야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이 보장되고 그 취직 자리가 평생 직장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사회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국어 공부니 자격증 공부니 하는 것에 뛰어든 결과 이제 학습은 비단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생애에 걸친 배움이 일반화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배움의 목적을 상실한 채 머릿속에 지식을 사장시키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서류상에 한 줄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책 읽고 강좌를 듣고 시험을 치렀다고 부지런히 살았다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제1의 부호이기도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워런 버핏은 가치란 물건을 살 때 벌어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돈을 씀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온 가치를 이용해 다시 새로운 부를 벌어들이는 것, 지식이 가져다준 부가가치를 통해 부의 선순환을 일구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 풍요로워져가는 리드미컬한 사이클입니다. 성공을 원하는가? 자신의 성공을 단언하라. 1년 후, 3년 후, 혹은 5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 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년 후, 2년 후에는 반드시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며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하는지 끊임없이 거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된 언어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거짓말도 100번 거듭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요. 일단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잠재의식은 그 모습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자신도 놀랄 만한 발상이 떠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지요. 에디슨,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발명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큰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일을 입에 담으면 사기꾼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선언하다니 대단히 자신 있는가 보군 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표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에 관해 말할 때면 일본 사람들은 만일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염치 없는 바람이지만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꿈보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거론합니다. 항상 I will 이라며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하듯 말하지요. 이렇게 단언하면 자신감이 생겨나고 단언할 때마다 그것이 강화되어서 결국에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승화됩니다. 그 절대적인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잠재의식에도 작용해서 꿈이 현실화되기에 이릅니다. 내일이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일지도 모른다. 공부의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바라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둘째,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셋째, 실제로 수입이 늘어나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언제나 최대한의 에너지를 배움에 쏟아왔다고 단언합니다. 그 결과 인생이 점점 더 풍요로워짐을 실감하며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입도 확실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요. 현재의 저 자신에게 불만도 부족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지속하며 진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배우는 일, 끊임없이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제게 살아있음과 똑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감사하지만 여기에 머무르거나 이걸로 됐다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더욱 자신을 채우고 싶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그 원천이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잠재의식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움의 최대 성과는 이처럼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움을 지속하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반드시 현실적인 형태로 결실을 맺습니다. 연수입 10억 원을 바란다면 10억 연봉자가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내일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매 순간 100% 마음을 다해 앞으로 걸어나가십시오. 길은 당신 발 아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책 속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일상이 되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